검은 대륙 아프리카. 그 뜨거운 대지에 어둠이 내리면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두 라이벌 간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숙명적인 전쟁이죠. 달의 신비한 힘을 받은 요령처럼 두 라이벌이 마주섰습니다. 하이에나의 적수 사자, 사자의 적수 하이에나. 두 무리가 코끼리의 싸늘한 시체를 앞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아무리 백수의 제왕이라 해도 썩은 고기를 뺏기 위해선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먹이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와 하이에나는 조상 대대로 원수의 집안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몬테기와 캐플레카처럼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자와 하이에나는 서로를 향한 증오의 고를 깊이 파왔습니다. 두 라이벌의 전쟁은 필사적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울부짖음으로 가득합니다. 이제까지 아프리카의 깊은 어둠 속에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자와 하이에나의 목숨을 건 사투. 지금부터 그 베일을 벗깁니다. 쌓인 사자들의 보금자리에도 찾아왔습니다. 수사자 한 녀석이 늘어지게 하품을 하는군요. 이 사자 무리는 젊은 암사자들과 수사자 두 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사자 마수미가 사라졌습니다. 초원 너머에서 무슨 일인가 생겼나 봅니다. 하이에나는 어두운 밤을 틈타 버팔로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하이에나 무리 틈에서 혼자 배를 채우고 있었군요. 녀석들이 이런 암사자를 가만둘 리가 없죠. 하이에나의 울음소리는 초원 저편까지 울려 퍼져 하이에나와 싸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수사자를 불러들였습니다. 보통 사자는 용감한 사냥꾼으로, 하이에나는 썩은 고기를 훔쳐먹는 간신배로 생각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자가 등장하자 마수미는 더 이상 버팔로를 맛볼 수 없게 됐습니다. 수사자는 사냥감을 독차지한 후 자기 배가 부른 후에야 암사자에게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마수미는 무리를 떠나 새로운 생명을 낳을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화강암으로 둘러싸인 언덕을 안전한 요새로 점찍었죠. 이 언덕은 보츠와나의 북쪽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츠와나의 사부티는 사자와 하이에나의 집단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새 생명이 태어난 거죠. 암사자들은 다른 사자와 하이에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세 마리의 새끼 사자가 태어났습니다. 녀석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아직 볼 수는 없습니다. 새끼들은 냄새를 맡으면서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아 뭅니다. 1년 동안은 젖을 먹고 자라죠. 어미와 무리의 보호가 없으면
녀석들은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자들은 새끼 때부터 먹이 쟁탈전을 치릅니다. 이 녀석은 남쪽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하이에나의 여왕입니다. 하이에나 사회에서는 암컷의 파워가 더 센 편이죠. 여왕의 권력은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여왕은 자신의 새끼를 다른 어미나 새끼들과 격리시켜서 키웁니다. 하이에나의 여왕 자리는 가문 대대로 내려옵니다. 어미가 여왕인 이상 새끼들의 지위도 보장되는 셈이죠. 하지만 새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군요. 수컷 하이에나는 암컷보다 몸집이 작으며 여왕에게 복종합니다. 암컷이 하이에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반면 수컷은 새끼들을 위협하고 암컷을 귀찮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마존의 새 영혼이 부활한 것일까요? 하이에나는 개와 비슷해 보이지만 개보다는 고양이에 더 가깝습니다. 이 녀석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몽구스죠. 마수미는 새로 태어난 새끼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새끼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본능적인 것밖에 없죠. 지금 마수미가 가진 가장 강한 본능은 새끼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사는 공주처럼 여왕의 새끼가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녀석도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은가 봅니다. 초기의 동물학자들은 하이에나를 양성동물로 생각했습니다. 하이에나 암컷이 수컷과 비슷해 보이는 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녀석들은 짝짓기 흉내를 냅니다. 이런 행동은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었죠. 이렇게 신비롭고 이상한 점들이 하이에나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신기한 동물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공주는 왕궁을 탈출합니다. 때마침 사자가 기습 공격을 시도하는군요. 여왕이 잽싸게 공주를 구하려고 돌진해 옵니다. 먼저 공격한 암사자가 하이에나 무리에게 오히려 반격을 당하는군요. 기습 공격이 무모한 시도였나 봅니다. 암사자의 구조 요청을 듣고 다른 사자들이 몰려옵니다. 어린 수사자도 한몫 거들러 왔군요. 어른이 거의 다 된 이 수사자는 하이에나와 많은 전쟁을 치러봤습니다. 가슴 저리던 두려움이 증오로 변한 지 오래. 눈치 빠른 하이에나도 그걸 아는 모양입니다. 이번 대결은 가벼운 실랑이로 끝났습니다. 아무도 피를 보지 않았죠. 나이가 많고 몸집이 큰 수컷은 만대부,
어리고 몸집이 작은 녀석은 아프리카어로 불을 맞이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은튜 아이두 메일랍니다. 하이에나 새끼들이 굴을 파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하이에나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비밀 요새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죠. 새끼들 간의 경쟁에서 녀석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주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이에나 새끼들은 힘만 있으면 서로를 죽이려 합니다. 새끼들은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경쟁자를 죽입니다. 힘이 센 녀석만 살아남는 것이죠. 하이에나는 포유류 중에서는 유일하게 친족을 죽이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주는 미래에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이기 때문입니다. 언덕 위에서는 마수미가 새끼들을 새 보금자리로 옮기고 있습니다. 마수미는 새끼가 태어난 곳에서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하이에나처럼 굴을 파지 않는 이상 사자 새끼들은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합니다. 녀석은 새끼들을 하나씩 입에 물고 새 집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새끼들을 데리고 무리에 합류하게 될 날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마수미는 새끼 3마리를 모두 옮겨놓을 때까지 옛집과 새집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마수미 가족의 새집에는 이집트 코브라가 이미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허물을 벗을 시기에 코브라는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눈을 싸고 있는 피부가 뿌옇게 흐려져 시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코브라는 조그만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 마수미와 새끼를 공격했습니다. 코브라의 맹독으로 신경계가 마비된 탓에 마수미의 몸짓은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태어난 지 몇 주 안 되는 새끼들은 벌써 목숨을 잃고 말았죠. 눈까지 흐려진 마수미는 새끼들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끼들의 곁을 한동안 떠나지 못합니다.
맞수미가 발길을 돌린 틈을 타서 죽은 새끼를 노리던 하이에나들이 몰려듭니다. 맞수미는 타는 갈증을 달래면서 하이에나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새끼를 모두 잃은 맞수미. 녀석은 코브라의 맹독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자들의 영역 한쪽에서는 사자 무리가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뜨거운 한낮을 견디고 있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대지의 수분을 앗아갑니다. 여기에서는 하찮은 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죠. 녀석들은 물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않는 힘센 사자도 벌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벌은 더없이 귀찮은 존재죠. 원투 아이드 메일라도 벌을 쫓느라 정신이 없군요. 사자의 무리가 사라지면 벌은 새로운 희생물을 찾아 이동합니다. 하이에나는 사자보다 참을성이 있습니다. 더 게으르다고 할까요? 하지만 여왕은 귀찮은 벌을 참지 못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예 땅속에 몸을 숨기는군요. 코브라에게 새끼를 잃은 지 나흘째. 맞수미는 코브라 맹독의 아픔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야는 여전히 뿌연 안개에 쌓여 있으며 계속 침이 흘러나와 탈수 증상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견디느라 녀석은 기진맥진했고 뒷다리에 난 상처가 아파 무리를 찾아 나설 수도 없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맞수미에게 낮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밤은 깨지 않는 악몽이었습니다. 사자처럼 하이에나도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자주 순찰을 합니다. 순찰길에서 녀석들은 맞수미를 발견하고 처음엔 경계했지만 맞수미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위를 서성거리기 시작했죠. 맞수미는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숙적을 만났습니다. 하이에나는 정면 공격을 시도할 태세였죠. 녀석들은 맹독의 몸살을 앓고 있는 맞수미가 만만해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하이에나들은 갑자기 흥미를 잃고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맞수미는 하이에나를 향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코브라의 독에서 목숨을 구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지만 맞수미는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악몽이 시작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코브라의 맹독이 맞수미의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적어도 예전처럼 걸을 수는 있었죠. 맞수미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코브라에게 물렸던 그곳이었습니다. 새끼들이 무사한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이에나의 발길이 닿은 이곳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맞수미는 묵묵히 보금자리를 떠납니다. 폭풍우나 바람이 한바탕 몰아치면 사부티의 계절은 순식간에 변해갑니다. 맞수미 혼자서는 하이에나로부터 방어하거나 사냥하기에도 힘이 벅찹니다. 한시라도 빨리 무리를 찾아 합류해야 합니다. 무리가 이곳으로 돌아오자 맞수미는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녀석들은 맞수미가 일주일 동안 겪었던 힘겨운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맞수미는 이제 무리에 섞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랜 악몽을 뒤로하고 오랜만에 사냥에 나섰습니다. 누가 나타날 시간이 됐습니다. 굶주린 무리들이 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왕의 새끼는 공주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며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죠. 굴 주위를 관찰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녀석들은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놀이에 전념했습니다. 이런 놀이를 통해서 하이에나들은 무리에서의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사냥도 하면서 자기 역할에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공주는 지도자 훈련을 받고 있지만 어미가 필요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에나 무리는 사자들과 점점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경계의 끈을 놓지 않죠. 힘의 균형이 깨진다면 언제라도 습격당할 수 있으니까요. 계절이 조금씩 바뀌어갈 때마다 사부티는 마술처럼 변신합니다.
얼룩말의 무리가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사자들이 놓칠 리가 없죠. 초원 여기저기에서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역이나 서열 같은 것은 완전히 무시됐죠. 모두 얼룩말의 무리를 노리고 온 것입니다. 마수미가 무리의 사냥을 지휘하고 있는 동안 다른 무리가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하이에나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이웃이자 오래된 적군인 셈입니다. 마수미의 무리가 선제 공격을 당했습니다. 퇴각하는 길에 암사자 한 녀석이 적군에게 포위당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몇 분 안 되는 짧은 공격이었지만 암사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적군에게 포위된 암사자가 걱정되는지 마수미는 공격이 뜸해진 틈을 타서 암사자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처 입은 암사자는 마수미의 어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수미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었죠. 마수미는 적군에게 쫓겨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늙은 암사자는 온몸에 피를 흘리며 홀로 남겨졌습니다. 암사자의 붉은 피가 초원을 덮었습니다. 녀석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생명체의 죽음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의 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암사자 한 마리를 잃은 마수미의 무리는 지친 폐잔병처럼 어둠 속을 묵묵히 이동합니다. 밤의 공포는 아침의 찬란한 빛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잃은 엄청난 슬픔이 희미해지면서 마수미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만대부가 마수미의 냄새를 맡고 교미할 시기가 됐음을 알아차립니다. 동생 은티와이미엘라가 영역 순찰을 나갔기 때문에 만대부는 마음 놓고 마수미와 사랑을 나눕니다.
늙은 암사자가 목숨을 잃은 지 몇 달 후 하이에나는 다시 이곳으로 사냥을 하러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공주가 여왕과 함께 사냥길에 올랐군요. 본티 아이멜라가 순찰에서 돌아왔습니다. 녀석은 항상 하이에나와 맞설 준비를 하고 있죠. 녀석이 여왕을 덮쳤습니다. 숙적 하이에나의 우두머리를 없앨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은투 아이멜라는 먹이와는 상관없이 여왕을 몰아칩니다. 여왕은 수사자의 엄청난 힘에 눌려 등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사냥길에서 공주는 크나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제 막 어미젖을 뗀 어린 공주는 이제 혼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왕은 공주 옆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왕을 잃은 하이에나 무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여왕이 자리를 잡아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서열 2, 3위의 암컷들이 여왕의 자리를 두고 서로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수컷 여러 마리가 암컷 주위에 모여듭니다. 짝을 정할 때가 된 것이죠. 교미할 상대를 선택하는 쪽은 암컷입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된 대권 경쟁의 여파로 녀석들은 사자나 다른 무리의 공격에 무력해졌습니다. 공주의 위치도 불안해졌죠. 어미의 보호 없이 공주는 세습 체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폐위된 공주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하이에나의 구역 안팎을 배회합니다.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이죠. 벼룩이 기승을 부려서 전에 있던 굴을 쓸 수 없게 되자 여기저기 생겨난 새로운 굴에서 새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공주는 이 굴에서 생활할 수는 있지만 예전의 특권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 태어난 새끼들도 공주를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공주는 새끼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부를 떠납니다. 사자와 하이에나들이 경계를 표시하고 순찰하는 것은 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사자들의 싸움처럼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건기에 하이에나 무리는 이 웅덩이를 구역의 경계선으로 삼습니다. 공주는 여기서 어른들의 사냥을 구경하면서 연습을 하기도 하죠. 북쪽에 진을 치고 있는 이웃들이 공주가 낮에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핑계로 총공격을 해왔습니다. 경계선을 넘어 웅덩이 한가운데까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하이에나들 사이에선 새로운 여왕이 나타나 무리를 이끌게 됩니다. 하이에나는 튼튼한 이빨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냅니다.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북쪽 무리가 조금 더 강해 보이지만 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쪽 무리의 승리로 돌아갔군요. 전쟁에서 이긴 남쪽 무리들은 공주를 북쪽 적군으로 착각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전한 곳이라고는 웅덩이 한가운데뿐입니다. 폐위당한 공주는 다시 무리에 합류할 수는 있지만 여왕의 자리에 오르기는 힘들죠. 이렇게 두 무리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결정된 경계선은 몇 달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이에나와 사자의 깊은 증오는 죽음의 망령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피해 굶주린 이들의 관계는 서로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것입니다.
만대부가 무리에서 떨어져 영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새로 등극한 여왕이 나타나 만대부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군요. 영역이 중복됐다는 사실을 안 녀석은 하이에나 무리를 향해 새로운 경계선을 표시해 놓습니다. 한 동물의 영역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무시되는 게 보통이죠. 여왕과 수사자는 지금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고 도전적인 새 여왕은 부하들과 함께 만대부가 표시해 놓은 영역을 침범하면서 계속 그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여왕은 꼬리를 한껏 부풀려 다른 대원들에게 경계 경보를 선포합니다. 초원 저편의 암사자들은 그냥 무심히 구경만 하고 있군요. 심리전에서는 여왕이 이긴 것 같습니다. 먹이와는 아무 상관없이 운명에 이끌린 싸움이 다시 한번 피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수미의 무리가 다시 하이에나와 마주친 것입니다. 죽음의 망령이 숲을 너머에 있는 은튜 아이멜라를 끌어들였습니다. 은튜 아이메일라는 예리한 비수처럼 하이에나 무리에게 달려듭니다. 은튜 아이메일라는 재빠르게 여왕의 목을 낚아채 숨통을 끊었습니다. 승리의 영광은 사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몇 대에 걸친 이들의 싸움은 어쩌면 쓸모없는 소모전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라이벌의 사투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영혼 속에도 숨어있는 증오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부티에서는 사자와 하이에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